한국 해군이 일본 우길기에 경례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건 뭐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해프닝이 아니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2022년 11월에 일본 국제 관함식이 이제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원함에 탑승한 장병들은 일본 이즈모함 앞에서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 자격으로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해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즈모함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똑 닮은 깃발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번 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서로 모양이 다른 깃발이라면서 관례에 따라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똑같지. 우길기죠? 뭘 자위함기라고 우겨요. 사실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이 깃발. 중앙에 빨간 원과 방사선형 선들이 선명합니다. 일본 자위함기로 사용되는 우길기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와 거의 같은 모양인데 이 깃발을 탄 함정이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하는 하마기리함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함정에 우길기를 개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개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가 초청됐을 때는 우리 정부가 우길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개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이게 논란이니까 이제 한겨레가 기사를 쓴 건데요. 일본도 인정한 부산항 우길기, 국방부가 부인 총극의 전말. 국방부의 이런 해명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참가하면서 우길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 군은 일본 자위함기는 우길기와 형태가 좀 다르다. 형태가 아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입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우길 모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길기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다. 그냥 우길기인 거죠. 그리고 아니 모양이 이걸 무슨 다른 깃발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나치가 그 각도만 살짝 바꾸면 그게 나치 표식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 정부가 우길기가 아니라고 실드를 쳐주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참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소미아 협정도 아무런 대가 없이 복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명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어떤 핵도발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정보를 한일이 신속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정보가 약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발사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 정보를 일본이 얻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서 이 정보를 일본에 공유해 주는 거죠. 일본도 일본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해 주고. 근데 이제 이게 지소미아 협정이 중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2018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들이 우리나라 조선인을 징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거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그 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해라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는 건 뭐냐?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을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너희는 위험한 국가니까 이렇게 첨단 기술이 있는 소재나 부품을 너희에게 수출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TV와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로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던 우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발등에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발등에 불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저희도 한국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겁니다. 연장 안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NHK는 한국 정부 결정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너희한테 북한 미사일 관련 발사 관련 정보 안 줘? 이러고. 그런데 이게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023년 그때 이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그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게 셔틀 외교 복원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가서 이제 오므라이스 먹고 그때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 싹 해결해 주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지소미아 복원하죠.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하는 것, 일본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 정부의 기조는 다 안 하겠다. 예. 일본 마음 편하게 하고 일본 기시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찾아봤는데 엄청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이. 저희가 준비한 거는 대충 여기까지인데요. 그 네이버 사태 있었죠.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한심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냐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아니 한국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지분 내놓으라고 압박 가하는데, 근데 한국 정부의 일관된 답변이 뭐였습니까?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다. 예. 시장 질서에 국가가 그렇게 개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일본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가 불만도 얘기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이버가 나중에는 결국은 좀 정부에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하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예, 네이버 사태도 있었고요. 조선 총독 관저를 복원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선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 총독 관저였던 청와대 옛 본관도 헐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족 자존심을 되찾는다는 결단으로. 그러나 철거된 지 29년 만에 다시 모형으로 복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뒤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내놓은 청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관저 자체를 실제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형, 그 복원된 모형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꾸기도 했고, 근데 이걸 복원하겠다는 이유가 심지어 복원 이유가 국민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놨죠. 예. 조선 총독 관저를 복원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이게 뼛속까지 친일파들의 진짜 이 사고방식은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채팅창 보니까 다 막 프레다님 진짜 혈압 터져 죽겠네. 와, 욕밖에 안 나옵니다. 예. 하하님 아니 미친 거 아니냐. 김지훈님 혈압 올라서 볼 수가 없네요. 예. 참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열받는 일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지 저도 사실 좀 갈등이 있었고, 근데 또 알아야 되니까요.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니까